Choi, he might be the first Korean mixed martial arts champion. That is why people are calling him the future of mixed martial arts. If you didn't know... 햇소로 4년 만에 복귀전을 치르는 코리안 슈퍼보이 최두호입니다. 컵스 완슨 전까지만 해도 2번 다시 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하며 UFC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패더급의 신성 3인방 중에 하나였지만 여러 부상, 군복무, 연패 등의 악재가 겹치며 공백이 너무 길어졌고 어느 순간 밈으로 전락하기까지 한 아쉬운 선수죠.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기력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3연패에 빠졌기 때문에 꼭 이겨야 하는 경기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화끈하게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도 팬들의 일방적인 기대도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것 같고 옥타곤 밖에서의 여러 문제들 역시 해결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대전 상대 카일 넬슨 역시 경기력을 끌어올리기에 아주 적당한 상대이기 때문에 UFC 측에서도 나름의 배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최두호 선수를 대표하는 것은 그림 같은 뒷손 스트레이트와 카운터 능력입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게 생긴 외모와 상반되게 최두호의 핸드파워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임팩트가 굉장하죠. 이런 식의 카운터 능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들은 기본적으로 타고났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의 타격 리듬을 읽는 능력과 그 타이밍에 카운터를 낼 수 있는 대담함은 훈련을 통해 몸에 체득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점이 뚜렷한 만큼 단점 역시 확실한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두호 선수의 킥 능력을 보겠습니다. 패더급의 올타임 문직이라 불리는 상위권의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킥을 굉장히 자주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레미 스티븐스는 왼쪽 다리에 데미지가 있었고 잠깐 스위치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최두호 선수의 킥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킥과 동시에 앞면 오프닝이 생기는 습관인데요. 최두호 선수의 킥이 초반에 잘 먹히는 이유는 상대들이 뒷손 파워를 의식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래도 뒷손 타이밍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킥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록 뻔한 거리와 타이밍에 뒷발 레그킥이 나오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킥 타이밍을 잃히게 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최두호 선수에게 경기 초반 킥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킥거리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최두호 선수의 펀칭 거리 안에서 킥을 주려고 한다면 바로 카운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반으로 갈수록 상대가 옵션을 섞어주면 킥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스의 킥이 초반에 닿지 않다가도 중반부터 펀치 페인트를 섞어주자 킥이 닿습니다. 여담이지만 중반으로 갈수록 킥을 허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페인트 외에 체력 분배에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UFC에서 치른 6번의 경기 중 승리한 3번의 경기는 모두 1라운드에 피니시를 시켰고 2라운드를 넘어간 경기는 모두 패배했죠. 아무튼 이처럼 타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조그만 동작들을 기반으로 페인트를 섞어주고 상대를 복잡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최두호 선수의 킥은 너무 정직하고 뻔한 타이밍에 나오는 뻔한 킥들이기 때문에 카운터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즉 킥이 나올 때 앞면이 오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데미지를 주기 위한 킥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압박하거나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을 섞어 상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해줄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하단 겁니다. 이 거리에선 웬만하면 킥이나 뒷손 오버핸드 혹은 원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을 기반으로 베이팅을 해 바디로 레벨 체인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최근 경기인 찰스 주르댕전에선 낮게 깔리는 킥이나 딥킥을 섞어주는 모습들로 보아 앞으로의 경기에선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두호 선수의 두 번째 단점은 거리를 죽이는 공격 옵션이 단조롭다는 데 있습니다. 최두호는 너크아웃 아티스트인 만큼 깔끔한 파이팅을 선호하는 선수이고 지저분한 익스체인지에서는 타격을 많이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이 거리에선 앞손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스킬이 뛰어난 편이 아니고 의외로 너무 신중해서 가끔은 밀고 들어가 볼 법한 타이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두호 선수의 카운터를 의식한 상대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엔 먼저 들어가는 시퀀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뒷손 스트레이트나 오버핸드가 장점이고 옵션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 가드를 단단하게 굳혀주면 쉽게 막히는 경향이 있고 상대는 비교적 안전하게 카운터 타이밍을 노릴 수 있죠. 그 외로 힘을 싣는 어퍼를 자주 노리기는 하지만 크게 로딩된 펀치이다 보니 역시 왼쪽 앞면이 비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르댕전에서 다운당한 시퀀스 역시 어퍼를 노리다 카운터에 걸렸었죠. 개인적으로는 상대가 뒷손을 중점적으로 의식하는 만큼 앞손 훅으로 밀고 들어가보는 옵션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아마 이런 부분은 자신도 절실히 깨닫고 있을 거라 믿기에 더 다양한 옵션을 갈고 닦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아쉬운 점은 앞손 싸움이 있죠.
초반에는 잘 해주다가도 경기 중반으로 갈수록 앞손 싸움을 성실하게 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 인스텝하며 주는 잽이 미스가 나게 되고 오프닝이 생깁니다. 또 앞손이 먹히다 보면 잽 허용도 잦아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의식적으로 상대의 앞손을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흥분하면 KO를 노리는 무리하게 휘두르는 펀치, 근본이 없다 싶을 정도의 플라잉 니와 같은 위험한 시퀀스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데미지를 입었을 때 냉철한 판단력이나 위기관리 능력은 투기 운동을 늦게 시작한 선수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능이 뛰어난 선수인 만큼 코칭 스텝의 역량에 따라 기량이 만개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도 이제 신체적으로 전성기에 접어들 나이기도 하고요. 최근 인터뷰로 보았을 때 체력이나 경기 운영 능력은 많이 개선된 것 같아 이 부분 역시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의 상대 카일 넬슨을 보겠습니다. 넬슨은 밸런스가 좋은 파이터입니다. 크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격부터 그라운드까지 크게 빠지는 것 없이 적당한 선수죠. 킥 능력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만큼 킥 허용도 많고 옥타곤 중앙에서의 타격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최두호 선수를 상대로는 아마 발을 붙이고 싸우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타격을 섞어주며 케이지에 밀고 가둬두려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두호 선수의 첫 번째 숙제는 케이지에 갇히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갇히게 되더라도 케이지를 이용한 리커버리를 해준다. 최두호 선수는 경기 초반엔 하위에서도 꽤나 침착하고 디펜스나 리커버리가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창성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클린치 상황에서 밀어줄 때 상대의 팔을 잘 컨트롤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두호 선수는 클린치 거리에서 상대를 습관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엘보나 짧은 거리에서 나오는 훅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코리안 슈퍼보이 최두호의 비상을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대회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